이야. 열팽창은 말 그대로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나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의를 내렸어, 그치? 한번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온도가 변함에 따라 어떤 물질이 길이가 변했다면 이건 선형 열팽창이라고 해요. 선형. 이건 길이에 관련된 거. 자, 두 번째, 여기는 안 나왔죠? 부피가 변하는, 쌤은 뭐 이제 뒤에 수특을 아까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없지만 이걸 체적 열팽창이라 해요. 체적.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는 거예요. 이 명칭이 다르지만 온도가 온도가 변함에 따라 길이가 변하고 부피가 변하는 건 이제 어떤 물질마다 동일한 현상인데 그 중에 이거를 열팽창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의 변화를 숫자로 나타낸 것, 수치화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오른쪽에 선형 열팽창 계수. 이렇게까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자, 물질마다 같을까 다를까? 온도, 그렇죠, 다르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전제가 되는 거. 물질마다 이 선형 열팽창 계수는 달라. 철에다 열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그 길이와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다 열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비율.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정보를 또 추가를 해드리자면 원래 수특을 배운 선배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도 모르겠구나. 네, 쌤이 이게 추가적으로 이때 준비한 건데 철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원래 소수점이 6자리가 나와야 돼요. 0.0006개 나와야 되는데 10자리를 곱하니까 4자리가 됐어요. 1도가 증가할 때 섭씨 1도가 증가할 때 0.0012cm.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아주 미세하지. 근데 어쨌든 팽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밑에 이제 인바라는 합금이 나올 거예요. 그 인바는 더 심해. 이 개수가 이게 열팽창 개수야. 정해져 있어, 물질마다. 그치? 요거인즉슨 1도씩 증가할 때 인바라는 이 합금은 0.000016 이른바 철보다 7배나 더 팽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단단하고 더 변형이 없는 물질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주의 온도가 얼마냐? 우주선을 쐈어. 그럼 우주선을 만드는 그 재료를 철로 해야 되냐 인바로 해야 되냐? 다 인바로 해야겠죠. 열팽창이 작은 거. 그러니까 변형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주의 온도 아시나요? 우주의 온도가 섭씨 몇 도예요? 0켈빈에서 2도. 그래서 한 마이너스 270도 섭씨로 따지면, 그치? 막 극한의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 합금을 선택해서 우주선이나 우주선의 재료를 만드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런 데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자, 여기 다시 돌아오면 이 선형 열팽창 계수는 아까 태연이 말대로 물질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계수, 그리고 정해져 있어요. 자,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자, 이제 쌤이 여기다 뭐라 쓴 거냐면 그냥 임의상 편하게 A라고 썼어요.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했다. 그 길이 변화율을 A라고 했어. 그러면은 10cm였는데 15cm로 늘어났어. 그러면 길이 변화율 얼마예요? 변한 거에서 그 원래 길이를 빼는 게 그 변화율이지. 당연히 5cm겠지, 그치? 길이 변화율 A를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온도 변화량은 임의로 쌤이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형 열팽창 계수는 뭐다? A를 B로 나눈 값.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치? B분의 A겠다, 그치? 그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값이 크다라는 거는 분자가 여기 분자가 위에 있거죠? 분자가 크다라는 거겠지. 분자가 크면 선형 열팽창 계수도 클 테고. 그 분자가 뭐였지? 늘어난 길이 변화량. 그 다음에 B는 뭐였지? 온도 변화량이지, 그치? 온도 변화량이 적은데 이 길이 변화량이 크면 당연히 열팽창 계수가 크겠고,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음의 관계라 썼어요. 나중에 경제 지문하면 뭐가 늘어날 때 얘는 줄어들고, 이렇게 반대로 가면 우리 반비례라고 하잖아요. 음의 관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오른쪽에 비례 관계는 저기 위에서 써진 대로 양의 관계라고 하면 되겠지. 좀 더 있었구나. 네. 그래서 결론까지는 아닌데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라는 건, 이게 크다라는 건 길이 변화, 온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변화할 때 길이 변화율이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얘가 크다라는 건 크다라는 거지. 많이 이제 변한다라는 거겠지, 그치? 자, 대충 그런 내용을 이해했어.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서 얻는 값을 말하는 거며, 말 그대로 이제 원래 이제 그 길이 말고 늘어난 길이만큼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변화량이란 지금 얘기한 거 나중에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 늘어난 길이에서 처음의 길이를 빼면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물질은 여기 이제 힌트를 주는 거지. 이제 정보를.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무슨 수? 양수, 음수 중에 양수. 양수는 팽창 아니면 수축? 당연히 팽창이겠죠. 얘는 팽창이고요. 반대로 음수가 되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수축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반대로 수축되니까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물질이 뭐다? 양수, 음수, 양수면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금인 인바 이것도 그냥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아까 쌤이 그 해온고 선배들이 마침 그게 시험범위여서 여기 보면은 철 64%에 그 다음에 니켈을 36 섞은 이게 합금이 인바예요. 이 인바는 열팽창 계수가 굉장히 낮으니까 이른바 슈퍼 합금이라 불리고 여기서 나중에 코발트 5%를 더 섞어 니켈은 31% 코발트를 섞으면 나중에 슈퍼 인바도 있어요. 야 인바! 슈퍼 인바. 그래서 밑에 인바는 이렇게 합금이야. 그치? 두 개의 금속 물질을 합친 건데 진짜 실제 팩트예요. 그렇죠? 철 64, 니켈 31 여기보다 이제 지금 현재는 더 센 게 나와서 슈퍼인바라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여기 슈퍼인바는 그대로 철이 64인데 철 64, 그다음에 니켈에서 니켈이 31로 5%가 줄고요. 31인데 그다음에 코발트가 5%가 첨가됐어요. 그래서 인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열팽창 계수의 그 계수가 굉장히 작은 물질이 개발이 됐어. 자, 이 인바는 합금인 인바는 순수한 금속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서 매우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그러면 온도의 변화에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알루미늄이에요? 아니면 인바예요? 알루미늄이겠지. 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온도가 좀 변해도 많이 늘어나는 거, 그렇지? 열팽창이 계수가 작은 인바는 별로 변화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극한의 환경이나 온도에 놓여서 아주 정확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이 인바를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야 인바. 자, 그래서 넘겨봤어요. 자, 넘겨봤는데 정보가 많이가 제시되잖아. 쌤 생각은 이래요. 이게 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졸라 쉬운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침착하게 천천히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압박감과 그 뭐라 그럴까? 그 상황이 뭐 너희들도 뭐 짐작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때 한순간 망치면 뭐 크게 다 망치는 거야 막부터 시작해서 멘탈이 약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속독도 해야 되고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자 1번 정보 두 개 P와 Q는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르대요. 어떤 녀석은 더 빨리 늘어나고 더 많이 팽창하고 어떤 녀석은 덜 팽창하고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보예요.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가 같대요. 그리고 두 층으로 접합해서 평평한 이렇게 띠를 만들었대요. 평평한 띠.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라고 할게 그냥 여기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로 했구나. 평평한 띠를 만든 건 뭐 세 번째. 이걸 그냥 합쳐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되고 숫자는 자유롭게 하세요. 내가 숫자 표시한 건 정보가 나열이 됐잖아, 그렇지? 자 이때 두께는 똑같아요.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더 크대. 그러면 Q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P보다 크다라는 건 온도가 늘어날 때, 온도가 높아질 때 누가 더 많이 팽창한다? Q가 더 많이 팽창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Q는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금방 팽창할 거야, 그렇지? 왜?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니까. 그때 온도를 올리니까 자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P는 열팽창 계수가 작으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데 밑에 있는 Q가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팽창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Q층은 다섯 번째 마지막 온도를 높이니까 Q층 이 밑에 깔린 두께는 동일합니다. Q층이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했고 팽창하려고 하고 늘어나려고 하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나 두 층이 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P만 없었으면 그냥 바로 팽창해서 쭈그러들거나 이렇게 휘었겠지. 근데 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고 있어요. 둘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P는 반응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림과 같이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 원의 둘레 요거를 호라고 하죠. 요거 호죠, 그렇죠? 요걸 뭐라고 하지 또? 두 글자로?
원. 네, 원의 호를 뭐라 하냐? 원의 둘레를 뭐라 하냐? 두 글자로 원주 아니에요, 원주? 네, 원주. 쌤 이름이 원주. 원주가 되죠. 그러면 여기 밑에 호의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에 그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치 휘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다시 처음에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 12번 문제를 읽어봤겠지만 요게 다시 처음에 온도로 내리면 이 띠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걸 선배들은 뭐라 봤냐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렇게 휘었으니까 P 쪽으로 휘었으니까 온도를 다시 떨어뜨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치? 그럼 올라갔던 게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Q 쪽으로 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더라고. 그거 맞아요? 이 진술이 맞나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해야 돼요. 12번에 선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P로 휘었어. 맞지? 열팽창계수가 선형 열팽창계수 길이가 더 적은 P 쪽으로 Q가 휘게 했어. 근데 이게 온도를 내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치? 다시 밑으로 돌아왔어요. 휘어진 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선배들 입장에서는 휘었던 게 다시 Q 쪽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Q 쪽으로 다시 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술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왔다. Q로 휘었다 하면 틀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밑에 그 12번의 문제 선지 3번인가에 있더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물체의 휨의 정도는 곡률이라는 단위로 수치화했다. 자, 그럼 이거야. 어떤 물체가 많이 휘고 적게 휘고 하는 이 휨의 정도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그치? 근데 그 숫자로 나타낸 게 뭐라고? 곡률이라고 한다. 그치? 얼마나 휘었는지를 수치화시킨 게 곡률이야. 그러면 이때 이 띠 또한 위에서 P와 Q를 접합한 이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낼 수 있대요. 또 정보가 막 나열돼. 자,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서 이 띠를 그냥 하나의 직선이 아닌 그냥 이렇게 곡선이라고 한다면, 간주한다면 했으니까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 띠는 그냥 띠가 아니라, 띠는 허리띠 할 때 허리띠, 그쵸? 길게 이어진 거. 근데 그거 말고 이걸 원의 호라고 보재. 이걸 원의 호라고 본다면, 간주하면 했으니까 약간 이제 가정한 거예요. 그쵸? 이걸 호라고 보자. 원의 둘레라고 보자. 그러면 밑에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냐면 얘가 띠가 아니야. 얘가 이제 원의 호야. 둘레. 일부야. 그러니까 여기 있겠지. 막 위에 이만큼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 띠가 요렇게 그 중에 원의 호 둘레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이 원에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반지름 아니야. 그치? 많이 휘어지면 반지름이 더 작아져요? 길어져요? 더 작아지겠지. 그치? 더 휘면 휠수록 요 반지름은 작아지겠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는 뭐예요? 아까 우리 마이너스 1승 붙였지? 아까 이게 그 수특에 보시면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6승, 뭐 소수점 6자리까지 그게 역수야. 1이면 뭐 마이너스 1 가는 역수. 그럼 밑에 보면 이걸 오른쪽에 보면 역수인데 즉이라고, 다시 말하면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 반지름이 작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곡률 반지름이 이 작을수록 이 휘어짐의 정도는 아주 많이 휘어진 거고, 곡률이 휘어짐의 정도를 수치화한 거라고 했으니까 밑에 마지막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또 쌤 1, 2, 3 했어요.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크면, 이 두 개가 붙어있는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클 때 더 많이 휘고, 온도 변화가 더 클수록 더 많이 휘고, 그 다음에 온도 밑에도 여기도 읽어야겠다. 여기도 3번 맞네요.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온도가 똑같이 변했다 하더라도 이 띠를 이루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띠가 휘는 정도도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에, 물체 두 개 사이가 이 띠를 이루고 있는 원의 호라고 가정했을 때 곡선을 이루고 있는 이 두 개의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얘는 더 많이 휘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클수록 더 많이 휘고, 마지막으로 띠가 휘는 정도가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휨 민감도다. 너무 쉬워. 근데 민감도가 뭐야? 민감할수록 많이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동그라미만 해볼까요? 이렇게 빨간색. 쌤이 너무 우색찬란하게. 아까 아침에 그대로 했던 건데 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한 건데 오른쪽에 다시 또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온도 변화가 똑같은데 어떤 녀석이 더 많이 휜다라는 거겠지. 그치?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자, 띠에 한쪽 끝을 고정하지. 자, 띠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왼편이 있고 오른편이 있겠지. 여기 한쪽을 고정하니까 온도의 변화가 생기면 얘는 못 움직이죠?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막 움직이겠지. 그치? 그걸 밑에 보면 띠가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여기도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원리 당연하지. 그치? 원래는 같이 휘어야 되는데 여기를 고정해놨으니까 여기가 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대표적인 얘가 뭔지 아세요? 액추에이터? 예. 혹시 토스트기 아세요? 토스트. 그럼 열 받으면 팅 이게 얘가 올리는 것만 아니고 얘가 전원 버튼을 딱 누르는 거지. 커피포트 알죠? 막 온도 막 높아지면 전원이 저절로 꺼지잖아. 그치? 막 불을 끌면서 그런 게 다 액추에이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열의 원리를 이용한 열팽창의 원리를 이용한 거. 그치? 그래서 밑에 이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 열을 가했더니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동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걸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액추에이터 메커니즘, 그 다음에 열팽창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뭐 기계적 원리, 뭐 등등등.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총 3개가 있는데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게 아마 이걸 거예요. 이렇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치? 그 다음에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이 힘이 얼마나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다시 그 최대 지점 이동거리까지 가서 모든 힘이 소멸하는 지점. 그게 반응 완료 시간. 그래서 이제 총 3개로 맨 마지막에 설명하면서 끝나요. 이제 금방에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는 끝의 이동거리는 커진다. 많이 휘었다라는 건 이 끝이 이동하는 거리가 아주 많다. 커진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네. 그치? 많이 휘어질수록 이동거리는 크다. 그치? 최대 이동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는 가정하에 어떤 온도가 변화하면 이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그러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주 많고 크다, 거리가 많다라는 말은 안 쓰거든요. 거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이 휘었다, 적게 휘었다? 많이 휘었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얼마만큼의 길이냐에 따라서도 뭐가 또 달라질 수 있대요? 힘을 방해하는 힘이 없을 띠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 거리가 달라질 수 있대요. 이 띠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차이가 있대요. 아마 밑에 이제 나오겠지만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해서 힘이 완료가 됐을 때 그게 없어진대. 그때 그 힘은 소멸된대요. 그럼 그 전까지 힘은 있는 거지. 여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 이 열 에너지를 가해서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이 액추에이터의 원리도 지금 열팽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따라서 이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이것이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까지 도달했을 때 힘은 끝난 거야. 그치? 이때 힘은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지.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원래대로. 밑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 뭐가? 이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까지 갔을 때 이제 여기까지가 힘이 끝나는 지점이야. 그 다음에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최대로 휘어졌을 때,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하나 남았죠? 반응 완료가 이게 뭐냐 대체?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자, 이제 온도를 올렸으니까 얘가 휘어지기 시작했겠죠? 이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시간, 걸리는 시간. 그래서 컴플리트, 완료된 이 최대 이동거리까지 이 올라온 힘의 정도가 딱 끝나는 그 지점, 최대의 거리. 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 부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이 걸리는 시간이 짧겠지, 그치? 띠의 두께가 두꺼우면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겠지, 그치? 그래서 정보가 좀 많은데, 쌤이 거의 메모 없이 갔는데, 그치? 뭐 이렇게 약간 간단하게 뭐 이렇게 메모를 해도 괜찮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면, 그래서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았어요. 아까 이게 요거 그대로 찾았는데,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화야. 맞아요. 자, 부피도 변하지 않는 거 맞죠?
부피는 같이 또 변하죠. 그래서 아까 최적이란 말 썼잖아. 최적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부피도 변해요. 그쵸? 자, 두 번째 최적 열팽창 계수도 있어. 얼마만큼 부피가 변했는지.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서 변화되었을 때 이 길이, 야 이거 틀렸지 지금. 뭘 나눴지? 길이 변화율을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길이 변화율을 뭘로 나눴지? 온도 변화율로 나눴지. 그치? 이렇게 뭐뭐분의 뭐뭐. 그치? 이거 틀렸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라면 뭐랬지? 음수는 오히려 팽창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면 수축하는 거예요. 그 밑에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더 많다고 했나요? 오히려 더 적다고 해. 양수가 훨씬 많다고 그랬지. 그치? 얘도 틀렸어요. 액추에이터는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계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거죠? 열을 이용하는 거지. 그 열 에너지가 팽창을 일으키고 그 팽창이 기계적 움직임, 아까 봤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쵸? 다 틀렸어요. 근데 5번만 맞겠지. 그치?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서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리면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걸리는 완료된 시간은 빨리 올라가겠지. 그치? 두꺼울수록 천천히 올라가겠지. 완료된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답은 5번이 맞았다. 자, 그 다음에 요 11번도 저기 맨 밑에 있긴 있었어요. 보면 9인가에 있어요. 아까 쌤이 오답률 보여줬을 때 여기 보시면은 11번도 랭크는 돼 있어요. 저 12에 있죠. 그쵸? 10번째. 그 다음에 엄매 선배들에게도 있고 여기 화작 선배들에게는 또 좀 더 어려웠나 봐요. 9위에 있죠. 여기 맨 밑에 두 번째 9위에. 자, 11번만 마지막으로 11번만 보시면 또 보시면 밑에 1번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라면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드는 게 뭐지? 줄어드는 게 뭐죠? 수축이잖아. 그치?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쵸? 두 번째,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길이 변화가 작아야 돼. 절대 이 온도가 변했다고 길이 변화가 막 크면 막 망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좀 약간 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우주선이 가다가 막 팽창해서 막 터져버린다던가 변형이 생겨서 그 오차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그러면 알루미늄이 적합해요? 인바가 적합해요? 인바가 적합하겠지. 이것도 틀렸어요. 두 물질을 접합해서 두 층으로 이루어져 아까 P와 Q처럼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야 온도 내리면 어떻게 돼? 온도를 올린 게 아니라 내렸잖아. 그치? 야 그러면 온도 내렸으니까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그 반대니까 작은 쪽으로 휘어요? 아니죠. 그쵸? 음수라면 이게 낮은 그 마이너스 음수인 쪽으로 수축할 수는 있겠지만, 그치? 그쪽으로 수축하는지 정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쵸? 온도를 내리면, 오히려 안 일어나잖아. 그치? 음수라면 수축이라는 게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음수가 아닌데 온도가 낮다면은, 양수인데 온도가 낮다면 변화가 안 일어나겠지. 그치? 일어나더라도, 네, 이제 밑에 그 개수가 높은 쪽에서 먼저 힘이 발생하니까 아닌 쪽으로 아까 봤잖아요. Q가 먼저 반응을 일으키니까 Q 쪽으로 자꾸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쵸? 요것도가 아니라 요건 틀린 말이죠. 열 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 잘 생각해봐. 이게 더 길었고 얘는 이랬어. 근데 얘가 열을 가했더니 얘도 이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얘도 이만큼 늘어났어. 그럼 누가 더 많이 늘어난 거야? 밑에 게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점이 달랐잖아요. 얘는 이만큼이었고요. 얘는 작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변화량이 같아요. 얘도 이만큼 늘어났고요. 얘도 이만큼 늘어났다 칩시다. 변화량이 같다 했으니까 더 같다 치자. 그치? 그러면 팽창 전에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덜 늘어난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길었던 녀석이 더 작잖아요. 그쵸? 더 작게 똑같이 늘어났는데 원래 얘는 길었고 얘는 짧았어. 그럼 얘는 덜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한쪽 끝이 고정된, 이거 액추에이터 말하는 거예요.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거리가 더 길다. 긴 건 더 많이 갔을 거고요. 그렇죠? 더 길게 갔을 거고요. 짧은 건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긴 쪽이 더 많이 갔겠지.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은 3번이 알맞지 않은 거. 이제 12번이에요. 근데 어렵지가 않은 게, 그치? 아까 교수님이 틀렸다는 게 이게 아닐까? 1이니까, 그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인격 동일성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문 지문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두 물질을 접합해서 밑에 아까처럼 똑같아요. A, B를 만들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여기 정보가 있어. 1번에다 쓴 건데 아까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댔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 늘어나는 거지? 누가 더 팽창을 많이 한다? B가 더 팽창을 많이 하는 거죠. 개수가 높으니까. 그다음 A는 별로 이렇게 그거에 민감하지 않은 거지. 자, 두께와 길이는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영향을 안 줬을 거야. 오로지 열팽창 개수, 선형 열팽창 개수만 달라요. 이때 이 띠를 활용해서 이 띠가 안으로 휘어지는 걸 이용해서 집게를 만드는 오른쪽에 집게 실험을 했어요. 자, A는 두 개 사용해서 양쪽에 두 개 A를 통해서 집게 A를 만들었고 B는 B 두 개를 이 물질 B 두 개를 사용해서 B라는 집게를 만들었대요. 자, 온도가 맨 먼저 템퍼레처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T0에서 온도가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형태였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지. 그러다가 온도를 T1으로 올렸더니 자, 누가 먼저 반응했다? 여기서 열팽창 개수가 높은 녀석 누구예요? 아마 B가 먼저 반응했을 거예요. 그치? 왜? B가 더 개수가 높으니까 이 녀석은 조그만 온도의 변화에도 A보다는 확실히 더 빨리 반응할 테니까. 그치? 그래서 밑에 온도를 T1으로 올렸더니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B가 팽창했으니까. 그치? 휘었으니까. 그런데도 A는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났나 봐.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 T2로 올렸더니 A도 그제서야 물체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휘었대요. 그러면 대략 사이즈 나오죠. 여기죠. 그쵸? 열팽창 개수 때문에 B가 훨씬 더 조그만 온도 T1에서도 휘어진 거고 얘는 T2에서나 휘어진 거지. 자, 그러면 그대로 가볼까? 1번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 제일 더 높은 온도죠. A까지 휘어지게 만들었죠.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한마디로 휘어짐의 정도는 더 크겠군. 더 휘어짐이 T2에서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곡률은 더 커지겠지. 그치? 휨의 정도가 더 커졌죠. 그쵸? 1번은 그래서 맞아요. 이해되나요? 당연하지. 원래 짧았으니까 팽창하면서 더 커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곡률이랬지. 곡률은 뭐의 정도랬지? 휨의 정도. 그치? 그러면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가 있었어. 걔는 B만 반응했지. 그치? 근데 T2로 올리니까 A와 B 모두 당연히 B는 당연히 반응하고 A도 반응했어요. B는 더 심하게 휘었을 거야. 그치? 더 세졌으니까,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야? 가장 절정. 이제 끝났을 때, 그 힘이 끝났을 때, 딱 짚고 끝났을 때. 그때의 곡률은 당연히 T1보다 T2 때가 더 심하게 휘고 더 심하게 크게 작용했겠지. 그치?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2번을 볼까? 2번에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의 휨이 멈춘 시점에서의 A 곡률의 반지름은 어서 오세요. A 곡률의 반지름. 자, T1이지. T1이니까 누구만 반응했지? 누구만 반응했죠? B만 반응했겠죠. 그쵸? 자, B만 반응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자, 이제 A는 지금 T1입니다. 그쵸? A는 거의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반지름 누가 더 길어요? 반지름 누가 더 짧아요? A가 짧아요? B가 짧아요? B가 짧지. 당연히 많이 휘었으니까. 그치? 아까 기억나죠? 그 곡률 반지름. 그치? 그래서 3번 다시 읽어보면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아니구나. 2번이구나.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의 휨이 멈춘 시점에서의 A 곡률 반지름은 B 곡률 반지름보다 더 크죠. 그쵸? 안 늘어났으니까. 그치? 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면 얘도 바뀌었으니까 반대. 진짜 쉽다고 할 수도 있는데 T1을 올렸을 때 A와 B 각각 동작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았더라면 그럼 둘 다 똑같이 멈추는 게 같았대요. 동작이 멈췄다라는 건 반응 완료 시간. 그러면 반응 완료 시간이 같이 멈췄는데 누가 더 짧고 누가 더 길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같죠. 반응 완료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반응 완료 시간이 뭐였지? 쭉 이동하다 딱 멈추는 시간. 그 최대 거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그치?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여. 얘가 힘이 소멸한 지점이야. 그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는 둘의 완료 시간은 반응 완료 시간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3번도 아니에요. 누가 더 짧고 긴 게 아니잖아요. 같이 멈췄잖아요. 그쵸? 네 번째. 진짜 많이 올렸어요. T2로 올렸어요.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야, T2까지 올렸는데 누가 더 많이 반응했지? 더 세게 많이 반응하죠? 개수가 더 높은 B가 더 많이 반응하니까 누가 더 이동 거리가 많아져요? 누가 더 많이 휘어요? B가 휘었잖아. 많이 휘잖아. 그치? A가 더 크겠군. 땡. B가 더 크겠지. 그치? 온도가 그만큼 높은데. 그치? A는 움직이긴 했겠지만 T2니까 그러면 B가 훨씬 많이 이동했죠. 그쵸? 많이 휘었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휜 거야. 그치? 그게 최대 이동거리이기도 하고. 그치? 이동거리가 크다라는 거는 많이 휘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마지막. 그러면 얘도 틀렸어요.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어. 맞아? 여기까지 맞네요.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휜 민감도가 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져. 그쵸? 민감도가 높다라는 건 조금만 변해도 금방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치? 열팽창 개수가 작을수록 민감도도 작아요. 그쵸? 열팽창 개수가 높은 물질일수록 민감도도 높아진다. 금방 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이렇게 깔끔하게 1번이 떨어지는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얻었다. 값을 얻었다. 계산했다. 여기인가?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원래 이거 쌤하고 안 읽었는데 어휘 문제가 두 문제는 꼭 나온대요. 수능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휘 문제가 수능에서는 두 문제가 꼭 나오는데 45개 중에 그때 그 어휘를 따로 영어처럼 막 달달달 외우면서 하는 거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냥 이렇게 나오는 문제마다 계속 내공을 쌓는 거예요. 익히. 자, 저기 얻는다, 나누어서 얻는 값, 계산하다.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 뭐 계산하다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계산을 했어요. 근사치를 계산했어요. 값을 구했어요. 맞지?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돌아오다에서 다 나왔어. 근데 쌤 생각으로는 이 돌아오다 어디 갔냐? B가 돌아오다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게 돌아오다예요. 여기 맞지? 원상복구, 뭐 원상복귀, 뭐 이런 거. 그럼 그거 관련된 거 몇 번일까? 은퇴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요거 이제 원상복구라는 그건 물건에 쓰는 말이지만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 되찾는 거, 그치?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차례가 돌아왔다. 이건 순서, 순환. 먼 길로 돌아온 건 진짜 돌아간 거, 그치? 한 번씩 돌아오는 거 다시 내 차례가 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몫으로 돌아왔다도 다시 내 차례가 오는 거. 근데 여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뭐 어휘 문제는 뭐 순위권에 거의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1번까지 이렇게 됐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네, 과학기술이 뭐 평범하지. 그러니까 선배들이 12번을 많이 틀린 이유가 뭐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과도한 뭐 긴장도 있고, 그다음에 멘탈이 좀 약하니까 까닭없는 불안감, 그렇지? 특히 다른 선배들이, 다른 옆에 친구들이 시험지 넘기는 소리에 민감한 막 선배들 많거든요. 특히 여자 선배들은 저 누가 막 나는 이제 여기 풀고 있는데 누가 막 촤르 넘기는 소리 들으면 너무 불안해갖고 그러면 다른 문제부터 풀고 막 그러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답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치? 정수야, 여기 지금 녹화해놨으니까 나중에 꼭